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혀집니다. 휴전 직후인 1953년 이후 72년 만의 일이라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적국이 북한뿐이어서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군사 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나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요한 우리나라 군사정보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스파이 혐의가 적발됐다 해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인 유학생들의 스파이 활동이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중국과 일본의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군무원은 간첩 활동을 했지만 간첩죄가 아닌 군사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어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사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역시 간첩죄로는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 이후 10여 건 이상 발생했지만 이들 역시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5월 한국 교민이 중국 회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반간첩법을 적용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간접죄를 확대하는 형법 균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종북 좌파라서 반대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중국 반발 등을 의식한 탓인지 정청래 등 민주당이 의기장을 놓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간첩죄 범위 확대는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메우는 일이자 안보 법령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한시가 급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기장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